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전기위험방지기술 필답형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필답형이라고 하면 객관식으로 문제 나올 때는 아주 자신 있던 수험자들이 막상 서술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보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때 많이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에 학습을 할 때 그냥 나열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보기 중에 고르는 훈련뿐 아니라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공부, 그런 형태로서의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필답형에 관한 전기위험 방지 기술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필답형의 문제 출제 경향을 설명하고 전기위험 방지 기술 필답형 전반에 대한 주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장 전기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주로 전기 감전, 감전 방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감전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이상을 열거하시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필답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위험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통전 전류, 그리고 통전 시간, 경로입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간접적인 여건으로서 전원의 종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죠. 3가지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중요한 것 순서대로 이렇게 3가지를 열거하고 그 이후에 전원의 종류라든가 또는 전압이라든가 이런 간접적 요소를 한두 가지 첨가해서 넣으면은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500mA의 감도 전류를 가지는 누전 차단기를 설계하려고 한다. 심실 세동 전류를 제한하는 전격 동작 시간을 찾아내라는 거죠. 결국 전격 동작 시간 내에 동작해줘야 심실 세동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감도 전류가 얼마인지 누전 차단기를 선택을 했을 때의 시간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심실 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를 이용해서 그냥 쭉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전류값 이미 알고 있고 결국 우리가 T를 알아내는 거니까 T는 I분의 165를 제곱을 한 값이 되겠죠. 해서 구해보면 0.109초가 나옵니다. 감전에 관련된 전류의 상태를 여러 보기를 제시하고 그 보기에서 골라내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지 전류 범위의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소 감지 전류, 고통한계 전류, 가수 전류, 불수 전류, 심실 세동 전류들이 각각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동기 수리 중에 감전대에 거의 기절 상태가 되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이라고 하는 건 자력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동기에서 이탈하였다. 그 뒤에 이제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말은 없고, 전동기에서 이탈하고 그 뒤에 이제 거두절미되어 있으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때 상황은 우리가 불수전류, 자력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탈출을 해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전류, 불수전류가 해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자 B는 사출기를 수리하던 중 잠깐 감전되었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이 이내 절연 장갑을 다시 찾아서 끼우고 작업을 임하였다. 그러니까 감전을 느끼긴 했지만 어떤 고통이나 이런 인체의 어떤 징후 없이 이내 정상으로 복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의 전류라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 감지 전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자 C는 감전의 충격으로 실신하여 회복 불능이니까 이제 이거는 불수를 넘어서 회복 불능 정도면 거의 심실 세동까지 갔다고 봐야죠.
더더욱이 뒤에 나오는 말이 심폐소생에 의해서 회복되었다고 했으니까 결국 심실세동이 발생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범주 내에 흐를 수 있는 전류는 우리는 심실세동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한 대책 3가지 이상을 열거하시오.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기 힘든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3가지 이상이라 그러면 보통 답안은 한 4개, 5개 적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물론 3가지 이상이라니까 뭐 많이 열거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럼 많이 열거하는 만큼 또 시간이 뺏기니까 시간을 잘 조율하는 관점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은 한 4가지, 5개 정도를 열거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답안 중에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답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죠. 충전부 비노출 폐쇄형 외암구조, 폐쇄형. 네.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 거. 그 다음에 충전부를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하는 거. 이것도 이를테면 폐쇄시키는 것과 다름없죠. 그 다음에 충전부는 내구성 절연물로 은폐하는 거. 이거 다 보면, 알고 보면 방호하는 거예요, 방호. 네. 방호의 방법.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위험 표지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 위험 표지 방법. 그다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거. 이 부분하고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이 2가지는 이를테면 격리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위험 표지 등의 방법은 이거는 위험 표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비접지 전로의 방법. 이렇게 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기할 때는 방호, 격리, 위험 표지, 그 다음에 비접지. 이렇게 큰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암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2,900의 충전부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충전부예요.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울타리의 각 부위 값을 구하라. 막상 그 객관식 시험 공부할 때는 이런 부위를 구하라 그러면 보기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숫자다 하고 눈에 익은 숫자를 구하게 됐지만 막상 이렇게 어떤 보기가 없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면 많은 수험자들이 당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습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도 문제를 그냥 보기에서 찾아서 선택하는 형태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설사 객관식 시험 내용을 공부할 때라 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씩 스케치를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하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충전부를 설치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울타리 높이는 2m 이상을 하도록 높이가 2m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부위 요 A는 2m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C, 요 공간. 그러니까 바닥에서 발판의 첫 번째 발판이 되는 높이까지 요 틈새는 15cm로 돼 있어요. 15cm로.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는 텍스트로 외우는 것과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충전부하고의 거리는 보통 3m 이상 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울타리의 높이와 충전부까지 거리의 합은 5m로 제한되어 있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고 22,900과 마찬가지로 35kV 이하인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35kV가 넘어가면 160kV까지는 6m, 160kV를 넘어가면
10kV 추가할 때마다 12cm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900의 예시가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접목을 하면 바로 풀어낼 수 있지만, 만약에 제시한 전압이 154,000이다 또는 365다 이렇게 더 높은 전압을 제시할 때는 이 하단 부위에 있는 요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전 작업에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 뭐 정전 작업에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출제하는 걸 보면 뭐 몇 가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죠. 정전 작업을 예외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명 유지, 비상 경보, 폭발 위험, 그다음에 환기라든가 비상 조명 뭐 이런 경우, 또는 기계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 차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감전이나 아크에 관한 위험이 없는 경우, 이렇게 정전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예외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걸 묶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오히려 정전을 하면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전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정전을 안 하고 그대로 화선 상태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화재 폭발이나 감전 등의 위험이 아예 없는 걸로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정전하지 않고도 활선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로 허용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54kV를 수전하여 22,900kV로 22.9kV로 배전하는 전기실의 활선 상태의 근접 작업을 할 때에 각각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를 유지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제시된 수치는 154 같은 경우 15kV에서 37kV 이하의 범주가 아니고 145에서 165 이하의 범주니까, 요 아래 범주니까,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충전선로에 관한 접근 한계거리는 170으로 정해져 있죠. 22,900 같은 경우는 15초가에서 37 이하 요 범주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154,000 볼트, 154kV는 1.7m, 22,900, 22.9kV인 경우는 0.9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안전보호구 및 안전방어구를 각각 3종류씩 열거하라. 안전방어구, 방어구라고 하는 거는 위험 대상에 보호조치를 가하는 것을 방호구라고 그러고요. 보호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를 보호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어구로 대표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방호관, 보통 전선이나 또는 어떤 충전부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파이프 형태의 보호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방호관, 점퍼호스, 배전선로의 점퍼 부분에 절연물로 씌우는 호스를 점퍼호스라고 그래요. 그 건축 지장용 방호, 건축 공사하는 주변의 그 배전선에 씌우는 역시 그 절연 커버 형태의 기구를 건축 지장용 방호관이라고 그러고요. 고무 블랑켓은 고무 방석 같은, 고무로 만든 절연 방석 같은 거예요. 패드, 고무 블랑켓 컷아웃 스위치 커버, 컷아웃 스위치에 절연물을 뒤집어 씌운 형태의 커버, 애자 후드, 애자에 절연물로 씌우는 형태고요. 왕금 커버, 전주에 있는 앵글, 금속 앵글, 그 금속 앵글을 절연물로 덮는 거 왕금 커버라 그럽니다. 이 중에 이제 몇 개를 적절히 기록하면 되겠죠. 3종류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한 4개, 5개 정도 답안을 하시면 되겠죠. 안전보호구, 사람한테 착용하는 거, 절연 안전모가 있고요. 안전모는 절연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한 절연 안전모가 있고 일반 안전모가 있습니다. 반드시 절연 안전모라고 기재를 해야지, 여기서 절연을 빼고 안전모 그러면은 정답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연장갑 마찬가지죠. 그냥 장갑 쓰면 안 되죠. 장갑은 전기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전기를 통하지 않고 또한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갖고 있는 절연 장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반 장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장갑, 면장갑 이런 것들을 땀, 습기가 배어들면 충전부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돼서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그냥 장갑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절연장갑, 절연장화, 그 다음에 내아크성 방염복. 방염복 중에서도 방염복이라고 하면은 화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복장이죠. 특히 전기 작업을 하다가 혹시 합선이라든가 이런 중대 사고를 만나면 전기 불꽃, 아주 강렬한 온도의 전기 불꽃을 만나는데 이런 전기 불꽃의 프레임은 일반적인 화염의 프레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서 아주 고온으로 아주 날카로운 그 화염을 분출하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그 수준이 일반 방염복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방염 성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쪽에서 작업을 할 때 쓰는 특별히 고안된 방염복을 내아크성 방염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절연소매 팔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절연물로 만든 고무 형태의 소재로 착용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불현듯 고압선에 어깨가 닿는다든가 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소재입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뒤져서 이 형태도 찾아보는 것. 물론 제가 이 슬라이드에다가 이 하나하나 형태를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되고 찾아보면서 머리에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의 효과도 굉장히 깊게 날 겁니다. 인체의 접촉 전압에 대한 접촉 상태의 종류, 그 제한 전압을 열거하시오. 인체가 감전의 위험성이 빠져 있을 때의 그 상태에 따라 어떤 상태냐에 따라 접촉 상태를 구분하고 있고 그 구분된 전압에 따른 제한 전압을 나누고 있죠. 일종은 사람이 젖어 있는 수중에 있는 상태 2.5V, 이종은 사람이 충분히 젖어 있는 상태 25V, 3종은 일상적인 생활 상태 50V, 그리고 4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전될 위험이 없는 경우, 감전될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전압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어서 4종은 전압의 제한이 없죠. 전기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3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역시 전기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쓰지 말고 만약에 3가지 이상이라고 제시하면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 불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접촉부 과열이 있겠고 과전류가 있고요. 단락 합선이 있고요. 누전이 있고 절연열화가 있고 낙뢰가 있죠. 이 중에서 전기 불꽃 스파크는 과전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단락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해요. 또 단락이라고 하는 합선의 형태는 곧 접촉부 과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꽃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서 제시되는 거는 가장 스타트된 조건이 무엇냐는 것을 제시하는 거니까 전기 불꽃은 꼭 합선이나 과전류가 아니라도 정상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접촉부의 부식이라든가 노후되면 불꽃이 일어나고 그 불꽃이 점점점 확대돼서 결국 화재에 이를 만큼 큰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접촉부 과열도 마찬가지로 과전류가 아니라도 부식됐거나 접촉 상태가 헐거우면 별도로 열이 나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과전류는 그 자체가 통전할 능력을 상회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서 발열의 요인이 되는 거죠. 합선은 아주 대량의 전류가 흘러서 큰 전기 아크를 일으키면서 용단되는 과정을 거치는 그 상황에서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고 착화물질이 있으면 인화되고 해서 화재가 되는 거죠. 누전은 불특정한 장소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그 불특정한 장소, 전류나 발열에 취약한 장소에서 결국 발화가 발생하는 형태로 화재가 나죠. 절연열화 마찬가지로 절연 성능이 나빠지면 미소하게 흐르는 전류에 의한 발열로 결국 그 부위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형태의 화재가 되겠고요. 낙뢰는 그 자체로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기전으로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 맞은 부위, 피격 부위에서 발열이 일어나고 화재로 전이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그 학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2가지 이상 이런 용어를 활용해 가지고 많이 열거하는 학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좀 이상 그랬는데, 실제로 시험 현장에 가가지고 출제 문제를 바라보면 이상이란 말은 없고 그냥 2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막 그렇게 출제된 문제를 볼 때는 열거를 할 때 2가지라 그러면 딱 2가지만 열거하시고 설사 3가지 열거해도 채점은 일반적으로 맨 위부터 열거된 2개를 선택을 해서 점수에 반영하고 그 이유는 반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열거해 놓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상 형태로 학습을 하시고 정작 시험 현장에 가서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가장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그 제시하는 개수만큼으로 열거를 하시는 형태로 답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단기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저압용과 고압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저압용인 경우 2가지를 제시하라 그랬으니까 MC12와 기중 차단기로 말할 수 있는데, MC12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저압 회로에 분전반 등에 많이 쓰는 그러한 차단기가 되겠고, 기중 차단기는 변압기 후단에 설치해서 주로 메인 차단기용으로 전체 전류를 통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MC12와 A12로 불리는 차단기 이외의 차단기들은 거의 고압용이거나 특고압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압용 차단기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는 특고압용을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특고압용이나 고압용은 명칭이 다 같은 명칭의 차단기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 유입 차단기 52가 있고, 진공 차단기 V12,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 G12, 공기 차단기 ABB가 있어요. 보통 서킷 브레이커의 약자인 CB라는 말이 뒤에 붙고요. 유입 차단기 오일의 약자 O, 진공 차단기 바큐의 약자 V, 가스 차단기 가스의 약자 G, 공기 차단기만 ABB라고 돼 있어가지고 조금 혼선을 주지만 뭐 4개 중에 하나가 ABB니까 잘 별도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어 블라스트 브레이커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장소의 환경에 대한 기준 3가지 이상 열거하라. 역시 이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로 보여지는 거는 온도의 환경과 표고 또는 전원전압. 저는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표고라는 거 좀 애매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000m가 넘는, 그러면 1100m 고지에 있는 산장에서는 누전 차단기 쓰지 말아야 되느냐. 참 애매는 하거든요. 물 당연히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적합한 장소에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가 적합한 장소의 판단 기준에 더 중요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단에 따라 조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우선 요거 1번 주요 온도, 그 다음에 주변 전압 2번, 요걸 2가지를 가장 중요한 걸로 놓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답안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한번 검토해보면 주요온도 영하 10도에서 40도 환경, 그다음 표고 1000m 이하의 장소,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 먼지가 적은 장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로 주요온도와 표고 같은 경우는 주로 주변 그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인위적이든 자연이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습도
습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은 장소, 이상한 진동 또는 충격을 받지 않는 장소, 습도가 적은 장소, 주변 어떤 공장이나 이런 환경에서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원전압이 너무 심하게 변동하는 장소라든가 배선을 건전하게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장소,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장소, 이런 장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그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피례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례장치의 명칭을 다 파시해놓고 세 가지를 제가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송전선의 전선 상부의 평형으로 전선을 따로 가설하여 철탑에서 발생하는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는 시설. 보통 이제 송전선을 보면 맨 위에 가느다란 전선이 지나가고 그 아래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선이 송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맨 위에 있는 전선, 가느다란 전선. 이 전선이 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낙뢰가 발생했을 때에 전력선에 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가격을 하라고 올려놓은 전선이에요. 이 전선이 하는 역할이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는 건데 명칭이 뭐냐는 문제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 전선을 우리가 가공지선, 그러니까 공중에 띄운, 가공이란 말은 공중에 띄었단 말이에요. 지선이라는 말은 접지선을 말합니다. 대지와 연결된 선, 접지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띄운 접지선. 왜? 낙뢰가 발생했을 때 뇌격 전류를 대지로 흘려 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급격한 충격 침입하에 대하여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기기의 단자와 대지 간에 접속되는 보호 콘덴서 또는 이와 피레기를 조합한 형태의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 기기의 단자와 대지 간에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리가 SPD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서지 흡수기, 서지 프로텍 디바이스 또는 서지 업서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뭐 서지 흡수기라고 써도 되겠고 SPD라도 써도 되겠고 서지 업서버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피뢰침은 돌침부, 피뢰도선 및 접지 전극으로 되어 있는데 낙뢰로 생기는 화재, 파손 또는 인축의 상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그 전체를 우리가 피뢰 설비라고 불러요. 피뢰 설비라고 불러요. 예. 이 중에서 돌침부를 생략한 용마루 위에 도체, 독립 피뢰침, 독립 가공지선, 철망 등으로 피보호물을 덮은 케이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피뢰 설비는 이러한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용마루 위에 도체 또는 독립 피뢰침, 독립 가공지선, 철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피뢰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뢰침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돌침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피뢰도선, 그 다음에 용마루 도체, 독립 피뢰침, 독립 가공선, 철망까지를 포함을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파두장이 12마이크로세크, 파미 길이 50마이크로세크라고 알려진 어떤 이상 파형, 서지 파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상 파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상 전압 파형을 얘기하고 이상 전압 파형은 곧 서지 파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파형에 대한 표현식은 파두장 곱하기 파미장의 형태. 그래서 이렇게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로 표시하고요. 파두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파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파두장은 파고치에 달할 때까지의 시간, 파미장은 파미의 부분에서 파고치의 50%로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다. 지금 말하는 재해는 어떠한 방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냐. 분전반의 일부분에서 차단기 사이로 도전로가 형성돼서 섬락이 발생하고 강한 빛과 큰 소리가 발생하면서 단락이 일어났다. 섬락이 발생했다. 섬락. 섬락이라고 하는 말은 전기 불꽃을 의미하죠. 곧 불꽃 방전이 일어난 상태다. 이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걸로 알 수가 있죠. 제전기 정전기를 없애는 제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제전기가 갖고 있는 이온 생성 능력. 이거는 전압 인가식이든 아니면은 전압 인가는 안 하는 자기 방전식이든 어쨌든 이온 생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온 생성이 얼마만큼 원활히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온 생성 능력. 그다음에 어디다 설치했느냐. 집 비싼 돈 주고 제전기 샀는데 전혀 엉뚱한 데 설치했다든가 등의 문제죠. 그다음에 장소는 잘 잡았는데 정전기가 발생해서 비산되는 것과 대응되는 적절한 각도를 유지했느냐. 그다음에 대전 물체의 대전 전위는 어느 정도냐. 대전 전위는 30kV가 나오는데 능력이 15kV짜리를 매칭을 하면은 충분한 제전 능력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대전 전위가 얼마냐. 그다음에 대전 분포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 제전기의 제전 효과가 결정된다. 폭발성 가스의 방폭 구조 중에서 점화원 격리, 에 관한 방폭 구조. 이 점화원 격리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인 필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필답행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점화원 격리의 원리에 의한 방폭 구조 어떤 것이 있느냐? 내압 방폭. 안에서 폭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발된 화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압력 방폭은 내부에 충분한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부 격리죠. 유입 방폭, 기름 속에서 불꽃이 일어나도록. 전부 격리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네. 내압, 압력, 유입 방폭.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폐 구조로 접합면 길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거나 접합면에 일정치 이상의 깊이를 갖는 패킹을 써서 분진이 용기 내에 패킹 때문에 침입하지 않도록 만든 이러한 형태의 방폭 구조. 분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폭 구조에 일단 분진이란 말은 들어가야겠죠. 방진이 분진을 막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특수 방진 방폭 구조, STP에 해당되는 구조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폐 구조로 접합면 길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거나 접합면 패킹을 사용하여 분진이 침입하기 어렵게 한 구조. 이런 정도를 우리는 보통 방진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폭 구조에 대해서는 워낙 스터디가 많이 됐는데 방진에 대해서 보통 스터디가 잘 안 되는 경향이어서 방진 방폭 구조만 이렇게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본 겁니다. SDP 및 PD 이외의 구조로 이제 이외라는 방폭에서 이외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특수 방폭 구조라는 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방진에 관한 거니까 분진에 관한 거니까 분진 특수 방폭 구조. 우리가 조금 아까 열거된 2가지 구조 이외 구조로 여러 가지 시험 방법에 의해서 분진 방폭 성능이 확인된 구조, 분진 특수 방폭 구조라고 합니다. 방폭 위험 장소의 분류. 이렇게 쭉 제시해놓고 몇 종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의 벤트 부위는 이상이 발생할 때마다 화재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상이 발생할 때마다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2종. 밀가루 저장 호퍼의 내부는 늘상 분진이 유동되니까 0자가 들어가고
분진에 대한 구조인 20종 장소가 되겠죠. 석탄도 이제 분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송벨트 주변은 항상 먼지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상 상태에서 분진이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종 분진이니까 이자 들어가고 21종 장소. 석유 저장 용기의 내부는 저장 용기의 내부면 늘상 화재 폭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니까 일종이 되겠죠. 탱크의 내부는 내부인데 물이에요. 화재 폭발 위험이 아예 없는 거죠. 해당 없는 거죠. 가스가 체류된 장소에서 배관의 일부가 150도씨가 되는 순간 발화돼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때 체류된 가스의 발화도와 G등급 및 발화점의 범위는 얼마인가? 대부분의 필기고사에서는 150도의 발화 등급은 얼마인가? 또는 G등급의 발화점이 150도인 것은 몇 등급인가?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볼 텐데 이렇게 이제 서술적으로 물어보면은 사실은 문제의 그 기본 흐름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서술문하고도 만나서 내가 외운 자료를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150도가 되는 거. 그러면은 G등급, G에 의한 발화등급 보면은 G4가 135도 초갑 200도 이하인 발화등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4가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정전기의 발생 증가 요인, 역시 정전기 발생 증가 요인도 많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험 출제하는 과정에서 채점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보기를 제시해 놓고 고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를 열가시오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쭉 열걸 해놓고 이 중에서 발생 증가 요인을 찾아라라고 문제가 나왔을 거를 전제로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설비와 물질 상호 간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면 정전기 발생이 늘어나죠. 물질과 물질 상호 간의 접촉의 압력이 증가되면 증가하지만 감소되면 감소하죠. 접촉 횟수가 증가되면 정전기 많이 발생하죠. 접촉 속도가 증가되면 많이 발생하고 분리 속도가 빨라지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고 저하되면 정전기가 적게 발생하죠. 접촉물의 급속 방리는 당연히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표면 상태의 청정 원활 상태를 유지하면 덜 발생하고요. 오염이 많이 되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죠. 불순물 등의 이물질의 혼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순도를 유지하면 정전기가 덜 발생하고 순도가 깨지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죠. 정전기 발생이 적은 재료 쓰면 당연히 정전기 적게 발생하고 절연 성능이 좋은 재료를 쓰면 이거 착각하기 좋죠. 절연 성능이 좋은 재료를 쓰면 발생한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이 되니까 정전기가 많이 생기죠. 오히려 절연 성능이 떨어지는 재료를 써야 정전기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유지하고 물을 뿌리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절연 성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의 위험 요소는 제일 중요한 거 통전, 전류, 시간, 경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3대 요소라는 거. 심실 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 불수 전류는 스스로 이탈하기 힘든 거. 최소 감지 전류는 감전을 느끼기 직전의 전류.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은폐, 엄폐, 방호 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열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고 엄폐하고 방호한다는 이 기본 개념을 전제로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접근 금지, 그다음에
비접지절로 사용한다는 거죠. 울타리에 대한 높이는 2m 이상이고 바닥 15cm라고 하는 거 이거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충전부와의 거리는 3m인데 충전부 플러스 울타리 간 거리는 5m다. 그리고 35에서 160까지는 6m, 160 초과는 12cm씩 10km마다 10kV마다 추가한다는 거. 정전 작업의 예외로서는 정전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그다음에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정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활선의 이격거리는 14에서 37kV는 90cm, 145에서 160까지는 170. 보호구는 인체에 착용하는 것들, 방호구는 위험물체에 설치하는 것. 비접촉 상태에 대해서 수중은 2.5, 젖은 몸은 25, 일상 50, 위험이 없는 전압에서는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전기화재 주요 원인은 단락 과부하, 누전, 접촉부 과열, 절연 열화, 낙뢰, 스파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가공지선은 송전선을 보호하는 피레 설비고, 피레기는 수전 설비를 보호하는 기계고, 피레침은 건축물을 보호하는 설비라는 거고요. 서지 파밍 표현은 파두장 곱하기 파미장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점화원의 격리 방법을 이용하는 방폭 등은 점화원을 착화 위험으로부터 거리적으로 경계로부터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고요. 발화도에 나오는 표의 등급은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전기의 증가적 요인은 에너지의 축적 요소가 증가하거나 접촉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또는 절연 성능이 증가하면 정전기의 양이 증가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